노영민 측근의 이번 주 사의 표명 후임의 양정철 카드 부상 이렇게 나오는데 TV조선 자꾸 무슨 윤석열과 양정철이 뭔가 있는 것처럼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건지 참 그 속내를 모르겠네요. 이 얘기와 관련하기 전에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할게요. 문재인 정부 시작과 함께 중국에 두 사람이 가요. 두 사람이 가는데 이 두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노영민 실장이죠. 노영민 실장이 당시 주중대사를 가고, 그리고 박선원인데, 박선원 지금 현재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이죠. 이분이 상하이 총영사로 갑니다. 이 두 사람이 중국에 갔다. 이거를 일단 포인트로 잡고 이제 쭉 얘기를 할게요. 이제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좀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영민 실장은요, 그 전기업 사장님 출신이에요. 전기 공사 하시던 분이에요. 한전공사도 하고 관급공사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충북 청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관급 공사라고 직접 시공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전기에 뭐 하고 이런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뭐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학생 운동하다가 전기업자가 되신 분입니다. 노영민 실장은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충북의 시민단체들을 조직해낸 사람이에요. 자, 2004년 열린우리당 경선에 여러분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정치권에서 밀려나 있었던 운동권에서 좀 그것도 주주도 아니고 약간 비주주 쪽에서 있다가 그 지역 쪽 토대를 닦은 사람들이 일거에 정치로 컴백을 한다는 거죠.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여러 사람이 대박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거구에서 한 600명만 조직하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열린우리당은 폭망이 예상되는 정당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면서 한 방에 떡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더럽게 없었는데 그냥 그때 그냥 우르르. 그 와중에 노또가 터진 사람들이 이제 정봉주, 정청래가 대표적이죠. 이제 탄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영민 실장도 비슷한 코스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정봉주는 학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 연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마포에 그 학원 이름 까먹었는데 그 학원을 통해서 자기 제자들이랑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 노영민 실장은 전기업자로 하면서 동네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600명을 나를 찍어주세요 하고 경선을 하면 통과한다는, 이게 지금으로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건데 당시에 그런 로또 상황이었던 거고, 노영민도 그렇게 지역 활동으로 600명 정도를 모아서 그때 2004년에 정계 국회의원이 되면서 확 들어온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600명 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던 상황인 거죠. 전기업자이자 충북 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대부, 뭐 대부라고는 하지만 시민단체 규모가 지방으로 가면요, 서울도 작아요. 서울도 작은데 지방 가면 그냥 간판 걸고 그냥 간사 몇 명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몇 명만 있어도 거기서 제일 큰 시민단체니까요. 그러니까 이 충북에서는 뭐 노영민 실장이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라는 것 자체를 얼마 있지도 않은 환경단체 대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기업자가 시민단체, 그것도 환경단체를 만나면 뭐가 될까요? 노영민 실장 태양광이 되죠. 태양광이 전기 플러스 환경 그러면 태양광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영민 실장은 뭐 태양광의 아버지, 태양광의 대부 이렇게 불릴 정도로 태양광 전도사가 돼요. 2004년에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영민은 2012년에 노영민 실장 전기회사 사장님이에요. 전기회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면서도 에디슨 모터스나 이런 데 가면서도 노영민의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그런 관점으로 막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없지만. 그래서 이제 노영민, 그러니까 전기버스도 뭐 다 그런 연장선에 있으니까. 근데 노영민 그 실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밖에 있다가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혁신과 통합이라는 외부 단체하고 뭐 있다가 합당을 하면서, 그때 당 이름이 뭐였더라? 뭐 당 만들고 이렇게 합당을 하면서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민주당에 들어왔는데, 그때 노영민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안착할 수 있게 도운 인물이죠. 거의 이제 박지원이야 문재인 왕따 시켜 뭐 이런 상황이었던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노영민 실장 얘기하면 친문을 넘어 진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문재인 사람이다. 그렇게 진짜 문재인 사람이다라고 불렸었던 사람인데 여기서요.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는데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2015년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버림당했죠.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버림받은 다음에 대통령 위에 상황이 되리라고 거의 다짐을 하고 문재인은 내 말 잘 듣는 인간으로 만들어야지 그전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맡아요. 그래서 2016년에 당시에 민주당 공천 당시에 노영민의 약점 하나 책 파는 건가 그거 관련 가지고 징계를 6개월을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때려가지고요. 노영민이 2016년 총선에 못 나오게 김종인이 제껴버려요. 그러니까 김종인과 그 친위대가 문재인의 힘을 빼고 대선 캠프를 문재인 사람들을 세력을 줄이고 자기들 중심으로 짜려고 계획을 했어요. 탄핵이 발생할지 누가 알았겠어. 탄핵이 발생하고 그럴 줄은 걸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을 자기 말 잘 듣는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탄핵으로 물거품이 된 거고. 근데 김종인이 찍어 눌러서 노영민 날라갔죠. 그리고 양정철도 국회나 이런 거로 못 들어오게 누가 브로킹을 하냐면 손혜원이 브로킹을 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노영민과 양정철을 2016년에 김종인과 손혜원이 브로킹에서 밀어냈었다고.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상황이 보이는 거야. 지금 상황 정치에서도 체력에 걱정하실 이거 저는 그냥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김종인과 손혜원 그리고 이제 인재근 김근태 의원 부인 대신 인재근요. 그래서 인재근 의원도 그때 이제 많이 그 공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여자들 이렇게 찍어 들어서 폭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명 비례해서 칸막이 투표 1번부터 10번 투표합니다. 11번부터 20번부터 투표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 들어간 사람 무조건 통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때 김광진이 손을 들고 이 있습니다 라고 한 장면, 인재근이 망치 들고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 있습니다 라고 한 그 장면이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김종인, 손혜원, 인재근이 연합을 한 상태였고 2016년 총선 공천에서 거기에 또 박영선, 이종걸이 김종인의 친위대로 둘러싸요. 친문 견제라는 김종인의 앞잡이 세력이 있었다고. 정치 골 때리죠. 이게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그때 박영선도 탈당해서 박영선, 이종걸이 탈당해서 국민의당 그때 안철수, 박지원하고 합류하려고 하다가 어머 김종인 체제에서 우리가 실세가 될 수 있네, 공천이 되네 그러면서 그때 이현주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하고 같이 탈당한다 기타 등등 했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언주야 잘가 난 여기서 꿀 빨게 라는 장면이 아주 가장 정치에 골 때리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남아있는 장면이에요. 박영선이 나 문재인 치하에서 못하겠어. 근데 어머 이 멋진 종인이 아저씨 나를 이뻐하시고 내가 반문인 걸 이용해서 문재인을 견제하려 하시네. 난 여기서 뿔 빨아야지. 그렇다가 어머 지금은 다시 문재인 세상이야? 그렇다면 난 여기 가서 장관해야지. 박영선 짱. 박영선 의원 그때 안희정 캠프 갔다가 안희정 캠프 딱 끝나고 경선 끝나자마자 어머 문재인 대통령님 나 이런 카드 있는데 그러면서 딱 갖다 붙는 센스. 작살이라니까 박영선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한 게 손학규였고. 그리고 손혜원 의원과 그리고 이쪽에서 일명 이러면서 이제 손혜원 의원과 이제 여사를 이렇게 되는 그런 그게 김정숙 여사가 막 그랬다기보다는 이 기류 속에서 여사 쪽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거를 그냥 와 이 사람들 진짜 뭐야 그러고 팍팍팍팍팍 추청을 한 거야. 여기서 이제 정부 집권은 문재인 정부는 진보 세력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과제가 떨어지는데 거기서 탄핵을 도운 세력들 이제 민주노총 주사파들 쭉 이런데 청구소가 무지하게 막자게 몰려드는데 그 문재인 정부가 이 전국 운영에 있어서 정치 재세력 주사파 정파를 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그 재원 그 비즈니스나 기타 등등의 협조자가 등장하는데 그 파트너가 바로 여러분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네, 오늘의 첫 라이브죠. 중국이 파트너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태양광과 전기버스를 하려면 태양광 패널이 있어야죠. 2차 전지, 배터리 있어야죠. 그 물량이 여러분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 붓는 그 물량을 중국이 공급해 주죠. 중국이 싸게 공급해 주면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온 보조금으로 바꿔 먹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보조금 때려받고 중국은 물량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 에너지 협동조합,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빼먹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출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허인의 대표 같은 경우죠. 중국은 패널, 배터리 등을 공급해주고, 이 정치 세력은 보조금을 빼먹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서 중국으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노영민이 픽업이 되고 가는 거죠. 노영민이 전기업자이자 태양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이거를 이렇게 가고, 그리고 중국 업체를 컨택하고 하고 실무 차원에서 그렇게 됐었던 사람이 상하이 총영사 국정원 기조실장 박선원이라고. 그리고 6개월 만에 오지. 뭐 오비락일지 모르지만 박선원 실장이 오고 난 다음에 중국 업체들의 계약서가 다다다다닥 업체들의 일이 딱 그렇게 하고 중국 물건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장 자리에는 일단 신친문이라고 하는데 임종석 관련돼서도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은 동맹 세력이지 신친문 이런 게 아니에요. 임종석은 서울시 부시장 있죠. 서울시가 주사파 시민단체들의 요람이 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선 경선에서 임종석이 박원순을 버리고 문재인에 합류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박원순이 열받아가지고 그때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문재인 디스의 선봉장은 여러분 이쪽 내부에 염동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염동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을 했었던 인물인데 문재인 디스 전문가야. 문재인의 약점 뭘 그렇게 많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때문에 자기 인생 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이라 엄청나게 디스를 많이 해. 그리고 박원순이 이 염동현과 함께 그 임종석 빠져나간 다음에 문재인이 적폐야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며 공격을 하거든요. 며칠 못 갔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지지율이 막 1%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때 염동현과 함께 문재인 디스전에 또 같이 했었던 그 캠프 내 박원순 캠프 내에 중요한 사람 한 명이 더 있는데 그게 김두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김두수라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 동생이냐면 김두관 동생이야. 김두관 동생 김두수가 염동현하고 같이 박원순 캠프에서 문재인 디스를 했다고. 그러니까 김두관은 지금 윤석열을 탄핵해야 됩니다. 막 이런 쇼를 해야 돼. 배경이 있어. 그리고 김두관은 2012년에 문재인 디스를 했었고 2017년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디스를 했었고 두 번의 원죄가 있단 말이야. 재밌죠? 그러니까 임종석은 박원순 둥지에서 자라난 뻐꾸기들을 데리고 우리 문재인한테 가자 하고 뻐꾸기 엄마야 그러면서 문재인한테 날아갑니다. 그 박원순이 정말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바로 임종석과 시민사회 주사파의 연결고리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임종석은 시민사회 주사파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문재인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고리죠. 그러니까 임종석은 주사파 시민단체들 뭐 이렇게 뭐 노조들 돌아다니며 자기 중심으로 조직화를 시도해요. 그때 이제 거기 뭐 있지? 전공모인가 거기서도 임종석 왔다 갔다고 해서 제가 종석이 형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임종석과 알진 못하지만 그냥 다 형이라고 하니까 나이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석이 형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공무원 노조 뭐 이쪽에서도 내가 탐문을 하고 다녔지. 그러니까 이상한 새끼라니까. 그거 거기서 몰라 자기 쪽으로 이렇게 줄수를 하는데 그래서 연병하네 막 내가 그러고 다녔었거든. 일거수일투족을 막 추적하고 다녔지. 근데 문제는 임종석도 딱 찐 주사파들에게는 박원순이에요. 뭐냐면 뱁센 거라고. 찐 주사파들 입장에서는 정치한다고 올라갔던 저 얼굴 마담이 저거 정치한다고 저러네. 뭐 제가 뭐 돈 물어다 줘? 그러면 야 우리 입에다가 돈 좀 넣어봐. 그래 네 편이라고 해줄게. 임종석은 그렇게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일단 자기의 위세 그러면 제 뒤에 좀 서주세요. 그럼 와 이렇게 뒤에는 서지만 그들이 임종석한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임종석은 뱁새고 지들은 뻐꾸기지. 빨리 밥 먹여. 밥 먹여 있는 동안은 엄마 해줄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초기의 권력구도 동맹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봤을 때 노영민은 수습해야 될 게 많아요. 일단 원전 수사 확대되고 있죠. 에너지 정책 전환 전반으로 전개돼. 에너지 정책 전반적으로 다 깔 겁니다.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전부 다 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싹 다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원이 됐던 검찰이 됐던 이거 보조금 집행 관련돼서 사회적 기업하고 기타 등등에서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진행된 일이 뽀록이 날 거고, 그리고 뭔 놈의 중국 패널과 배터리 이렇게 가져다 썼는데 여기다가 왜 이렇게 보조금을 왕창 때려박았느냐. 중국은 우리 제품에 보조금을 안 주는데 이런 거 문제가 될 거고,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노영민과 중국 커넥션에 대해서 뭐야 라고, 이거는 뭐 친중의 문제가 무슨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니네 왜 중국하고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됐어? 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노영민은 지금 청와대 비서실에 있을 상황이 아니라 태양광과 에너지 정책과 관련되어 순수되어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고리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아무 문제 없어요로 청소해야 될, 부러뜨려야 될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비서실장 자리가 비는데 문재인이 양정철을, 진짜 양정철 같은 싸움닭을, 지금 눈구렁이가 필요하지 싸움닭이 필요한가? 그리고 저 언론사들 돌려보니까 양정철 자가발전 오지고, 저 TV조선은 자꾸 양정철하고 윤석열을 엮어서, 그런데 TV조선은 윤석열의 지지율을 이런 식으로 빼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다시 탄핵대 같은 플레이어를 자처하기 시작했네? 뭐지? 과연 그때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일단 물음표 찍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지만 문재인 입장에서 옵션이 있나? 별 옵션이 없지. 뭐 양정철 팔고 누구 갖다 놓을, 자기가 믿을 사람이 뭐 정치하면서 몇 명이나 만들었다고. 그렇다고 지금 임종석도 대통령 외롭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 비서실장 컴백한다 이런 군부를 떼고 있는데, 임종석은 지금 저쪽한테 약간의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4.0 친문 부엉이 얼마죠? 다 모아봤더니 친문 친이대로 모아놨는데 전해철이 모아봐야 60명 모였다고. 민주주의 4.0 친문 부엉이 이름만 바꾼 거지. 민주주의 4.0이 60명이에요. 민주당에서 별 세력이, 그러니까 제일 큰 세력이긴 해도 나머지 사람들 관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임종석은 비서실장 자리 그리고 국정상황실장 자리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비서실장 자리하고 국정상황실장 자리, 거기서 임종석이 직접 앉아도 되지만 직접 앉지 않아도 정보가 비서실과 국정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자기한테 정보가 들어와야 될 거라고요. 무너져가는 정권, 친문 깊숙한 곳의 약점과 정보들, 그리고 지금 터진 사고들을 자기가 다 파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임종석의 정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60명으로 뭘 하려고 하냐 라고 동맹하죠. 그런데 임종석이 여러분 마음을 얻는 스타일이 아니라 몇 명의 마음을 얻었을 거다, 몇 명의 약점을 틀어주었을까, 그리고 몇 명의 목구멍에 기름칠을 해주고 있을까,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차기 후보를 자기들의 마리오네트로,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문제는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도 지금 변변한 사람이 없어요. 다 길들여서 자기의 마리오네트로, 김어준도 대통령을 지 마리오네트로 만들고 싶어하고, 임종석도 지 마리오네트로 만들고 싶어하고, 양정철도 지 마리오네트로 만들고 싶어해. 그래서 우리는 쟤들이 어떤 후보가 되든, 그래서 이재명을 쟤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리오네트로 하기엔 저 성격이, 저는 끊어. 성격으로 봐서는 이재명은 절대로 마리오네트가 되지 않는다. 서로 죽고 죽이면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약관계와 어떤 미략을 하면서 누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을 들어설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저 민주당 구도, 저거를 우리가 제대로 밝히면 쟤네들 집권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대통령을 원하죠. 자, 이렇게 이런 인간들을,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러면서 지네들이 국가 비전은 제대로 있나? 국가 비전은 여러분
기뿔도 없어요. 민족해방 사상, 뭐 아니면 진해 권력 강화 이런 것만 있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 놈들이 참모라고 정치꾼이라고 저러고 있는 민주당을 계속 집권하게 한다고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